자, 그러면 저희 요 그룹에 들어오셨죠? 여기도 보시면 글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아까 전에 게시글 적은 거 있죠? 왜 본인 프로필 가면 타임라인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공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게시글을 거기다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내가 아까 썼던 이 게시글 있죠? 이걸 공유하기를 해서 그룹에 공유를 해보세요. 그리고 요 그룹은 아까 S 치면은 아까 가입이 됐으니까 SNS 마케팅 딱 나올 거예요. 여기 선택하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고 없으면 그대로 게시. 이렇게 퍼뜨려 보세요. 여기까지 하신 분은 쉬는 시간. 두 가지 다 돼요. 공유하셔도 되고 저희 그냥 그룹에다가 바로 글을 적으셔도 돼요. 네. 그거 다 하셨으면 쉬는 시간. 네, 이지숙님께서 게시글 공유해 주셨어요. 요거 공유하셨네요. 꽃 선물 중인 거. 잘하셨어요. 자, 이게 친구 그룹원들한테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올린 게 제 그룹에 이렇게 올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도달됐죠. 지숙님은 현재 저랑 친구 아니잖아요. 그쵸? 친구가 아닌데 요 그룹 안에 그룹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도달이 돼서 온 거예요.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퍼뜨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이분도 지금 민웅님도 지금 올리신 게 있었어요. 그쵸? 애플 요거 올리신 거. 저랑 민웅님은 친구가 아니죠. 페이스북 친구가 아닌데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좋아요라는 그룹의 같은 그룹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게시글을 올린 게 저한테 도달이 돼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페북에서 그 SNS 그거 어디를 확인하면 돼요? 네? 지금 뭐를 페북에서 확인해요? 아, 제 그룹에 나중에 찾아 들어올 때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요 옆에도 보시면 바로 가기에서 그룹들 보여요. 근데 여기서 혹시 못 찾으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세모 있죠? 여기 누르고 그룹 관리로 가세요. 그럼 내가 가입돼 있는 그룹들이 여기 보여요. 아, 여기 있구나. 그룹 찾기. 그쵸? 그룹 찾기겠다. 저는 관리인 게 제가 제가 만든 그룹이 있으니까 그룹 찾기로 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럼 관리 중인 그룹은 제가 만든 그룹, 가입한 그룹은 제가 가입돼 있는 그룹들. 그룹 엄청 많죠, 저. 원래는 저런 데 들어가서 막 친구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서 저것까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해요. 가끔 내가 홍보하거나 이럴 거 있을 때 이런 뭐 좋아요 같은 데는 전혀 사실은 홍보하라고 만든 데니까 그런데 뿌리기도 하고요. 관련돼 있는 그룹도 있으면 거기다 뿌리면 좋아요. 예를 들어 30대 40대 친구 만들기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 내가 수익형 블로그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연애하는 뭐 어플 같은 거 있다면서요. 그런 거 선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설치하면 내가 돈을 받는다. 그럼 저기다 뿌리면 되죠. 그죠? 저 사람들 중에 솔로인 사람들 꽤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 글을 보고 이거 진짜 좋은 정보다 라고 생각해서 어플을 설치한다면 저는 그래서 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들도요, 그러니까 수익형 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페이스북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글 공유해 보셨으면 쉬는 시간 가지실 거예요. 지금 1시 13분이니까 그냥 15분부터 쉰다고 보고요. 예, 선수님 것도 올라왔네요. 잘하셨어요. 좋아요. 서로 간엔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적으실 분은 댓글 하시거나 공유를 따로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룹에 올라온 글이 있으면 내가 이걸 공유해서 또 딴 데다 퍼뜨리잖아요. 그럼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세상이기도 해요.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한테 눈에 띄어야지 그거를 퍼뜨리죠. 그죠? 내가 돈 주고 퍼뜨려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는 5천명밖에 안 되는데 팔로우는 2만 명, 3만 명. 친구가 네. 팔로우가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좋아요도 혹시 눌러주실 수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거는 테스트 적이라서 아무거나 올려도 예, 사실 아무거나 올려도 돼요. 제가 그냥 관리하는 계정인 거라서 여러분들 그냥 영어 홍보하실 거 있으시면 그런 홍보물 자체를 올려셔도 돼요. 예. 테스트도 사람이 많다고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도달이 되죠. 제 그룹도 적은 건 아니에요. 예, 100명 넘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다 퍼뜨릴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관심을 가지면 또 좋아요도 누르기도 하고 공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친구들한테 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일단 페이지에 그룹 신청 들어오면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글 쓰는 사람들은 좀 상황 봤다가 쫓아내고 있고 그니까 마케팅 목적 아니고 정보 전달이면 응. 보는 사람이 많고. 그쵸. 보는 사람 많죠. 공유하는 사람도 많고. 아, 제 그룹이요? 제 그룹이 지금 그룹원이 예, 그쵸. 그 정도 돼요. 나는 네. 매일 SNS 네. 하나씩 올리는데 네. 친구는 5,000명, 4,000명이어도 네. 좋아요 누르는 사람은 내가 개인적인 뭘 올리면 100명 넘어가는데 네. 정보 광고 올리면 광고는 절대 안 올려. 개인 정보 네. 전달인데 많으면 5, 60명도 되는데 그냥 그러면 2, 30명. 그러니까 친구 1,000명이 가는 게 에이, 그렇게 소용이 없죠? 좋아요를 잘 눌러주는 매일, 친구가 많아야지. 매일 하나씩 올리니까 예. 근데 이제 내가 올리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좋아요 눌러요. 네, 맞아요. 뭐 광고성이 아니니까. 자, 지금 1시 15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아니, 15분 쉬자, 그냥. 30분, 그죠? 30분에 시작할게요. 30분에는 PPT 내용 하나 더 진행하고, 예,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는 거 들어갈게요. 자, 페이스북으로 돈을 벌자. 네, 마케팅 할 때 정석적인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페이스북을 알아야 페이스북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페이스북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부터 꾸준히 얘기를 했듯이 바이럴 마케팅 도구에서 제일 효과적인 애가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굉장히 네트워크가 널리 퍼져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SNS 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매체이고요. 실제로 이용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로 이 사람들에게 나의 사업 아이템을 홍보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엣지랭크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요거는 처음에 우리가 가입해서 로그인했을 때 뉴스피드라는 공간을 아까 보셨죠? 아마 글도 적어 보셨을 거예요. 그 공간은 나와 팔로워를 맺은 친구들의 글이 모두 다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친밀도, 가중치, 시간에 따라서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룹원들이 글을 쭉 적은 게 모두 내 타임라인에 지금 떠있지는 뉴스피드에 다 떠있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 건 떠있고 어떤 분들 건 안 떠있고 막 이랬을 건데 도달률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친밀도나 가중치, 시간에 따라 도달률이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안 뜨고 조금 이후에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내 친구들의 좋아요나 공유, 댓글 등의 소통이 많을수록 친밀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나의 글은 친구의 뉴스피드에 잘 노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글을 올렸을 때 내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많이 봤다라고 한다면 내 글도 그 친구의 게시글에 내 친구의 뉴스피드에 많이 퍼져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콘텐츠 형태에 따른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 영상, 링크 순으로 잘 노출이 되고요. 새로운 콘텐츠일수록 게시글의 노출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콘텐츠 작성 후에 약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새로운 콘텐츠를 게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3시간이라고 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비활성화 때문에 너무 자주자주 올리는 거는 맞지 않고 약간의 텀은 둬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즘은 친밀도, 가중치, 시일성 이런 것들에 의해 이어지게 되고 타겟의 이해나 중요도, 포스팅 시간과 빈도, 포맷, 동영상 액션, 공유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의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고리즘, 스토리 범핑 알고리즘이 있어요. 보통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글에 밀려서 거의 노출이 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시간이 오래 지난 글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좋아요나 공유, 댓글의 반응을 보이는 게시물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글들은 다시 나의 뉴스피드 상위에 노출이 돼서 보일 수가 있는 스토리 범핑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지난 글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좋아요나 댓글, 공유 이런 것들이 눌려지는 게시물이거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의 콘텐츠라고 했을 때
친구나 팔로워들에게 뉴스피드 상위에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적은 글은 보통 블로그에다 글 적으면 어떻게 돼요? 걔가 상위에 노출돼 있다가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긴 내려가요. 근데 거기다가 옛날에 적은 글에 친구가 어떤 글을 답글을 달았다든지 우리가 댓글을 달았다든지 했을 때 그게 이제 게시글에 누가 댓글을 달은 영상입니다 하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범핑 알고리즘을 활용하려면 이전에 썼던 콘텐츠를 다시 상위로 노출시키고 싶을 때 관리자 혹은 계정으로 팔로워의 댓글에다가 다시 답글을 다는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수많은 친구들이 뉴스피드에 노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시글에 누가 답글을 달았다라고 하면서 뉴스피드 상위에 노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용되는 게 스토리 범핑 알고리즘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라스트 액터 알고리즘이 있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계정이던 간에 페이지던 간에 꾸준하게 운영하다 보면은 좋아요나 댓글 공유가 아무래도 늘게 되겠죠. 그렇게 꾸준하게 착실하게 운영했을 때 페이스북에서는 일종의 보상을 주는데요. 최근 50개의 게시물을 분석해서 좋아요나 댓글, 공유 등의 활동 지수가 높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다음 게시글에도 영향을 주는 라스트 액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라스트 액터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콘텐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스트 액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면 내가 홍보하고자 하거나 중요한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팔로워들의 관심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먼저 게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에 올릴 중요한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비인기 콘텐츠라도 노출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게 라스트 액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보면요. 자기네 광고만 하지 않죠. 어떤 홍보를 주죠. 다시 잠깐 보여드려 보면은 정보. 홍보란다. 정보를 주죠. 그쵸? 제가 봤을 땐 여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여기랑 몇 군데 제가 뽑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항상 제가 설명했을 때, 예, 그쵸. 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좀 33분 전에 지금 올려진 거네요. 요즘 띵작이라는 게 뭐예요? 띵작이라는 거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예요? 아세요? 명작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그게 띵작이 글 쓴 거에 따라서 명작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렇대요. 자, 이런 얘네가 것들 마케팅하는 게 뭐예요? 얘네가 마케팅하는 거요? 실제로는 자취생들이 쓸 만한 물건. 복도빵인 줄 알았네. 복도빵은 아니고요. 자취생들이 많이 보는 거 있죠. 된장찌개나 계란찜, 볶음밥 이런 거 간단하니까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로 달아요. 홍보랜다. 글을 올려요. 이런 넷플릭스도 자취생들이 많이 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16시간 전에 이거 올렸고요. 그러고 이거를 이제 15시간 전에 올렸고 얘는 이제 33분 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개씩 한 두세 개씩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운동도 되게 이 나이 때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위별 군살 집중 운동법 해가지고 운동법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마음에 들면 제가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이걸 만약에 그룹에다 공유를 한다면 제 그룹원들이 이걸 다 보겠죠.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도달이 되겠죠. 그렇게 퍼지는 게 마케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에 약간 기생을 붙는 경우도 있어요. 기세? 네, 기생 붙는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댓글이 달려져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 댓글 자체에서도 또 이렇게 방문자 게시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탑골 드라마라든지 뭐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이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요도 눌려졌고 댓글이나 공유도 많이 생겼겠죠? 그랬을 때 가끔 이런 식으로 홍보 같은 느낌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단 많이 관심도를 가졌었단 말이에요. 댓글도 하고 막 좋아요도 누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얘가 그래도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다 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페이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정말로 잘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길 조금 벤치마킹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네. 저기 해놓을까요? 얘 뭐죠? 그냥 자취생 치면 나와요. 자취생. 누구예요? 아니요, 이거 페이지. 여기 그룹도 운영을 하는데 저 그룹원으로 추가를 해도 이 사람이 신청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해도 안 받겠구나. 네, 그래서 일단은 아마 그룹은 잘 키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도 지금 친구 네, 수락하기 귀찮아서 네, 쌓여가. 쌓여가요. 다 그집이야. 혼잡해. 그거 수락하기도 그렇게 귀찮아요. 나는 그쵸. 친구 수가 얼마 없는데도 그래. 저도 친구가 64명 쌓여 있어요. 유명인들은 진짜 많으니까 손 안 돼. 네, 맞아요. 그리고 친구 응. 신청해도 오기 자, 신신에 한명 왔다. 신신에. 그 친구 추가를 해주셨네.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분 좀안 바쁘신 거 봐. 예, 어쨌든 이런 라스트 액터도 굉장히 많이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다 소통 도구죠.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게 살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다 키워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일단 페이지는요. 그냥 우리가 계정 만들어서 그냥 바로 페이지를 만들어도 되죠. 근데 그 페이지에 팬으로 들어오려면 절차가 일단은 내 페이지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라서 초반에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카페 키우는 거랑 같죠, 그쵸? 그래서 계정과 그룹을 이용해서 미리 친구랑 팔로워를 확보해 둔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테스트 페이지가 엄청 많으니까 이게 다 제 페이지거든요. 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 친구들이 쫙 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내가 진짜 잘 꾸몄어. 그래서 내가 진짜 마케팅에 쓸 거야. 그럼 이거 모든 친구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초대를 하면 돼요. 메시지를 보내면 그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지금 페이지에서요? 뭐 그쵸, 보쌈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쌈을 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아무것도 안 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에도 친구가 많아요. 아, 내 개인 페이스북에 친구하고 페이지에 친구 틀린가요? 다르죠. 그래요. 페이지에서 여기 친구로 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개인 계정의 친구들인 거예요. 현재 페이스북의 친구인 건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친구라는 개념보다는 보통 이제 팔로우나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 즉 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페이지. 초대를 하겠다면 초대를 하시면 이분이 이제 페이지에 초대가 돼서 좋아요를 눌렀을 때 진짜 팬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페이지에 친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내가 떠들어 봤죠? 네. 뭐 방금 선생님이 친구 전체 한 거 의미가 없네. 아니요, 요거는 이제 내 친구, 내 그냥 개인 계정 친구. 아, 개인 계정 친구한테 내 페이지를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쵸? 내 페이지를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팬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내 정보, 지금 내가 제가 내 페이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내 개인 페이스북 친구 모두를 보려면 모두 보기? 네, 모두 보기. 알 수도 있는 사람에서 모두 보기? 어디까지 가신 거지? 지금은 우리 수업해야 되니까. 아니, 응. 처음부터 응. 휴대폰 번호로 응. 인증하겠다고 하고 계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데 가서 그 계정을 쓰고 싶을 때 비밀번호 있어야 되잖아. 이메일. 그쵸. 이메일 비밀번호 까먹잖아요, 지금. 근데 휴대폰은 인증번호가 오니까 근데 비밀번호 몰라도- 아까는 인증번호 넣어도 안 들어가지던데. 아니요, 문자로 와요. 예, 비밀번호. 예, 그거는 맞아요. 내가 비밀번호 몰라도 근데 아까 저분도 인증번호가 왔거든요. 근데 넣는데 안 돼가지고 일단 그거는 더 봐야 되는 거니까. 예. 이메일 맨날 까먹어서 그쵸. 휴대폰으로 하면 인증번호로 음. 비밀번호 안 짜져.
네, 알겠습니다. 자, 계정의 홍보 효과는 그룹과 페이지에 비해서 엄청난 파워는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도달이 되거든요. 하지만 계정의 비활성화 등의 위험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이고 장시간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정이랑 그룹, 페이지 순으로 키워나가게 되면 세계가 순환 구조로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추후에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서 더욱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운영하고 수익 창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개인 계정은 일단 도달률이 엄청 많아요. 도달률이 잘 돼요. 무조건 다 도달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많이 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계정에 원래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거든요. 이 페이스북이 원래 어떤 회사라고요?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 계정에서 다 광고를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 여기 페이스북 들어가봤자 광고밖에 없어. 라는 사람들이 불평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얘네가 돈을 버는 수단이 광고인데 유료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버는 수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해버려요. 비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두기 시작하고 사유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약하자면 개인 계정은 도달률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랑 만약에 광고할 만한 상품의 타겟이 맞아 떨어진다면 굉장한 효율을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제재가 심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계정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난 그냥 개인적인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올리겠죠. 개인 브랜딩을 하겠죠. 그러면서 페이지에다가 어떤 글들을 올릴 거예요. 그 글을 개인 계정에다가 공유를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룹에다 공유하거나 개인 계정 싫으면. 네이버 블로그도 페이스북 네. 공유해. 그렇게 해가지고 퍼뜨리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굳이 개인 계정에다 그걸 적어가지고 홍보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공개 범위 설정 아까 했어요. 넘어갈게요. 팔로워도 뭐 그렇게까지 요건 상관 안 하셔도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계정 친구 팔로워 늘리기 초반 팁인데요. 늘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늘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검색란에 제가 아까 친구 그룹 되게 많이 가입했었죠. 원래 이걸 하려고 가입했다가 보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참아 못했는데 공격적으로 하려면 친구 볼 게 뭐 있어요. 그죠? 그 친구랑 진짜 친구가 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를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친구 신청을 받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룹을 가입할 때도 3개나 5개의 그룹을 연속적으로 가입하면은 어뷰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텀을 두고 한 3분 정도는 텀을 두시고 또 다른 새로운 그룹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겠죠. 또 게시글 적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3분 정도 텀을 두고 주세요. 그리고 친구 만들기 그룹을 통해서 친구를 모을 때는 내 계정 정보는 진짜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비공개를 하시고 뭐 여자 사진은 조금 더 친구를 팔로워를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되게 이쁜 여자 사진 도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에도 네. 여자들은 조금 여자면은 남자들 친구 신청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자 사진이 좋긴 좋아요. 근데 음. 뭐 본인이 아닌 이상 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의가 된 사진 아니면 가족 친지한테 허락을 받고 올리는 게 좋겠고,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광고성 게시글을 올렸을 땐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상글을 게시하면서 거부감을 없애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개인 계정은 로그인 정보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 컴퓨터에서 같은 계정으로 접속한다면 어뷰징으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에 반드시 하나의 컴퓨터를 쓰시는 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모바일도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느라고 여러 계정을 쓸 수밖에 없을 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수업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더 나아가셔서 마케팅 하실 때는 보통 그냥 한 컴퓨터 또는 뭐 한 모니터 이런 데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 모바일, 그죠? 자,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피하시거나 부득이하게 게시해야 된다면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을 사칭한 계정을 운영하면 영구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하게 된 경우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라 하겠고요. 개인 계정 운영 시에는 본인 실명과 본인 사진으로 된 프로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개인정보로 하나의 계정을 운영해야 되고 반복 연속적인 친구 추가 행위라고 했을 땐 어뷰징으로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건데 이 페이지는요. 페이지의 도달률이 거의 100% 됐었던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도달률이 한 40%대로 떨어졌어요. 그 한 10%, 20%? 높으면 40%, 요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처음 만들어서 키우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대형 페이지들은 건재합니다. 페이지는 보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타겟팅으로 인한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페이지를 구독한 회원들 사이의 결속력 또한 높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페이지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페이지는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셔야 되냐면 페이지에는 관리자를 둘 수가 있고 관리자는 여러 명을 둘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내 계정으로 페이지를 만들면 내가 관리자일 거예요. 근데 내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만 그 관리자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보니 계정 2개 이상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두세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계정이 비활성화 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계정은 2개 이상을 관리자로 지정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추후에 본인이 마케팅해야 되는 상품이나 아이템과 주제가 맞는 걸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 설계에 대한 거를 내가 홍보하는 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재무 설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모일 만한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 초년생 페이지를 만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네 이제 나중에 이제 장가 가거나 뭐 시집 가거나 할 때 활용하려고 돈을 막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 분들을 재무 설계를 해주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면 거기서 이제 정보를 보고 물어보시거나 마케팅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자, 프로필과 커버 사진은 처음에 페이지에 접하는 회원들의 인상이 남게끔 예쁘게 꾸며주시는 거예요. PC를 통해 관리할 때는 당연히 크롬 브라우저가 맞습니다. 익스플로러는요, 글 적을 때 에러가 나요. 글 적을 때 글이 안 적히거나 뭐 글 적는데 저쪽에 적히거나 막 그래서 크롬에서 쓰시는 게 맞아요. 페이지의 이름은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되게 센스 있잖아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이런 식으로 센스 있는 이름은 더 많은 페이지 유입을 이끌겠죠. 약간 딱딱하게 내 어떤 그 기관에 대해서 적겠다. 그럼 기관명으로 적으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센스 있는 이름이 아무래도 가입하는 데는 좋아요 누르는 데는 더 도움은 될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몇몇 대형 페이지들을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2군데 얘기했죠?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랑 또 한 대가 만개의 레시피 여기 괜찮고요. 또 하나 굳이 얘기한다면 이니스프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들도 많지만 화장품 회사 맞아요. 이니스프리도 제가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그 회사들이 대기업들도 다 블로그, 페이스북, SNS 다 해요. 해야죠. 직원이 전담 직원이 전담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도 참고할 만해요. 자, 일단 요즘 파는 게 아마 이건가 봐. 잡티 올케어 이거 파나 봐. 지금 이니스프리에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샵에도 올려져 있고요. 요거 보면은 멘트를 참 재밌게 잘 짓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스크 착용으로 자극받은 피부, 긴급 케어가 필요하다면 공유각, 친구랑 같이 봐요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여기서 좀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얘는 아무래도 상업 페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 소개가 많기는 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요 구조예요. 자, 이 구조 보시면 얘가 딱 여기에 맞게 들어가 있죠. 눌러보시면요. 얘가 딱 1:1 이미지. 요거는 딱 가로로 된 이미지. 요걸 딱 맞춰서 넣었다라는 게 여기서는 제가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요것도 보시면은 딱 예쁘게 어디가 잘리지 않게 잘 넣었어요. 그쵸? 이런 구성 요소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멘트 또한 원래부터 마케팅하는 일단 전문가들이에요. 이 대기업에 합격할 정도의 마케팅 실력을 갖는 전문가들이 쓴 거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괜찮다 싶은 거는 약간 긁어다가 벤치마킹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나중에 나한테 맞게 약간 멘트를 바꿔서 카피라이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를 좀 참고해 보셨으면 해요. 요거 제가 게시물로 가서 볼게요.
그래서 사이즈를 너무나도 짝 맞게 적었죠. 요거도 보시면은 귤 껍질로 소독제 만드는 거 정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소개해달래. 자, 친구에게도 소개해주세요 라고 적은 이유, 좋아요라든지 댓글 공유를 받기 위해서였겠죠? 네. 어찌됐건 간에 사진을 보시면요, 딱 사이즈가 맞아요. 그죠? 세로 사진 딱 맞고 어디가 잘려서 보이는 게 없도록 거의 그렇게 예쁘게 올렸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여기는 좀 홍보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요거는 살짝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갈 페이지 펴볼게요. 조금 뒤로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74페이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짜리를 올릴 때 하나짜리가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릴 때는 레이아웃이 다르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게 74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3개의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미지 어떻게 돼 있어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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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정사각형 이미지만 넣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에? 안 이쁘다고요? 뭐 그거는 레이아웃에 따라 다를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칸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첫 번째 이미지가 정사각형으로 들어가는 경우, 나머지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려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이런 이미지를 내가 연출을 하려면 처음에 넣는 이미지가 가로 이미지 사이즈면 돼요. 이 가로 이미지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그림들. 그거 아까 미리 캠퍼스에서 해봤었죠. 미리 캠퍼스 들어갔을 때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린다면 여기 파일 설정하는 데가 있고 페이스북에 보시면 기본 권장 이미지, 가로형 이미지, 세로형 이미지 있어요. 가로형 이미지 가서 여기다가 제작해서 넣고 나머지는 1:1 이미지로 제작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 장을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 맞추시는 거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보실 때 이니스프리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거가 좋은 것 같아서 벤치마킹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들고요. 나머지는 두 곳이 아까 얘기 드린 데가 제일 잘하고 있는 데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자, 공개 설정은 모두 전체 공개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 페이지라는 거 일종의 카페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될 수 있고 카페도 될 수 있는 공간의 페이지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 좋아요를 늘릴 수 있는 초반 팁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매일 게시물을 올리는 시간을 좀 정해주시면 좋아요. 가장 좋은 시간은 사람들이 잉여로운 시간. 자, 출근 시간이 뭐가 잉여로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출근, 그렇죠. 전철을 타시죠? 요즘은 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대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버스가 만약에 뭐 요즘은 좀 한산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한산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듣기로는 콩나물 시루라고 들었던 것 같아. 그죠? 그 안에서 신문 피우면 민폐예요. 그쵸? 책 볼래도 민폐예요. 그럼 뭐 봐야 돼? 휴대폰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무렵 때 만약에 페이지에 어떤 글이 올라왔고 그게 이제 내가 만약에 펜으로 들어가 있다면 도달이 돼서 와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일단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데서 페이지 글을 올릴 때 제일 좋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점심시간도 보통은 1시간이죠. 근데 1시간 동안 점심을 드시는 분 있어요? 죄송해요. 소는 그럴 수 있겠다. 되새김질을 하니까, 그쵸? 근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10분 안에 먹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가끔 안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10분, 20분, 30분 안까지는 거의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예를 들어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괜찮은 거고 잠들기 전에 혹시 휴대폰 안 보시고 그냥 잘 주무시는 분 있어요? 꼭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게 되는 젊은 층들은 좀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좋다라는 거죠. 저희도 보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 눈이 아파 조금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출근 시간이 제일 황금 시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내 대상층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출근 시간에 안 되겠죠, 그렇죠? 다 보내고 이제 어느 정도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커피 타임, 그렇죠? 왜? 아이들 이제 들어오는 시간 한 4시 정도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이제 직장인들 또는 학생들 보내는 시간 하면 한 10시부터 한 1시, 2시, 3시까지? 그때가 아마 약간의 여유 시간일 거예요. 그때를 노려서 정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대상층마다 조금은 달라져요. 자, 키워놓은 개인 계정이나 그룹이 있다면 페이지에 게시될 때마다 그 계정이나 그룹에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를 하실 때는 내 페이지의 주제와 맞는 그룹에다 공유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지금처럼 좋아요 눌러주고 품앗이 하는 그룹,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노멀하고 그거는.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 소품을 팔아요. 근데 집을 꾸미는 그룹이 있어. 거기다가 약간의 이런 소품들을 꾸미면 좋다더라. 요즘에 트렌드가 조금 반영돼 있는 게시글을 공유를 했다고 봐봐요. 엄청 좋아할걸요?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하고 할걸요? 그렇게 퍼뜨리고 해야 정말로 제대로 된 마케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게시할 컨텐츠의 주제를 선택했을 때 해당 키워드로 페이스북 검색란을 통해 검색을 하고 공유와 좋아요가 많이 일어난 게시글은 벤치마킹 해보세요. 왜 얘가 공유나 좋아요가 많이 일어났을까? 가볍게 한번 보시면은 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의 컨텐츠에 댓글이 올라오면 빠르게 답변하고 소통하면서 관리자와 페이지 유입자 간의 커뮤니티 라인을 구축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운영 시에 주의하실 점은요. 컨텐츠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간격은 두고 올려야 돼요. 그죠? 연속적으로 몇 분 간격으로 게시를 한다면 어뷰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삼가하시고 페이지 관리자로 등록된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페이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깨끗한 계정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운영하시는 겁니다. 과도한 링크와 해시태그 삽입은 초반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고 토토나 19금과 같은 불법 광고 하지 마시고요. 연속적인 친구 추가 하지 마세요. 약간씩은 텀을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는 한 30명 전까지만 추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 게시할 땐 저작권에 유의하시고 출처를 남겨야 됩니다. 개인 계정은 친구가 아까 5,000명이라고 했죠? 5,000명까지 되는데 페이스북에 팬으로 넣거나 그룹원으로 들어가는 건 그런 단위가 없어요. 무제한으로 다 되니까 그거를 꼭 연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친구 추가해야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토토가 뭐예요? 어? 토토? 복권. 아, 그쵸, 복권. 그 경기 복권, 스포츠. 예. 요거 마케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행성 정보 올리지 말라고요. 자, 개인 계정 그룹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계정이나 그룹 페이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보단 3개를 다 운영을 하는 게 효율은 더 좋겠죠. 먼저 계정 같은 경우는 친구 모으기가 좋아요. 그래서 친구를 모아다가 그룹에다가 퍼뜨리거나 아니면 페이지에다가 초대를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쌈이라고 해요. 친구를 보쌈해 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먹는 보쌈 말고 걔도 싸가는 거긴 하네. 그죠? 내 계정에 있는 친구 전체를 강제로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룹 만드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까먹었는데 그룹을 만들 때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 친구 한 명을 선정해요. 그러고 그룹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룹 만드는 것도 쉬워요. 근데 나 혼자서는 안 되고 친구 하나를 끌어들여야 돼. 예,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친구한테 허락 받아야 되냐? 아니요. 그냥 끌어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도 그게 보쌈이에요, 그게. 그룹 만들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룹 만들기로 만들면 돼요. 그게 보쌈이에요. 보쌈 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계정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룹인데 가입돼 있어. 그럼 탈퇴해야지 뭐 어떡해. 그게 귀찮아. 한두 개가 아니고. 예.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수정쌤 보쌈이 오는 게 제일. 아, 저를 보쌈이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좀 그래요, 선생님. 네. 그룹이나 이런데 음. 무조건 가입시켜. 그쵸. 그리고는 뭐 메시지도 안 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네, 가입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는데 가입돼 있어. 예. 짜증나요? 그거는 페이스북이 왜 안 하나 몰라 제대로. 제재가 아니라. 친구로 돼 있다는 자체가 이미 너는 응. 거고 응. 걔가 하는 일을 응. 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초대가 가능해요. 친구 그래서 5,000명이면 걔네들이 뭔 짓 하고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 예, 그러게. 자, 일단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계정이 내 계정에서 친구를 잘 모으면은 나머지 이제 그룹과 페이지를 키우기가 수월해집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지를 개설해서 내 계정과 그룹에다가 적절히 공유했을 때 페이지 또한 초반 운영이 수월해지겠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계정과 그룹 페이지 순으로 하나씩 키워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광고하실 때 이런 광고들도 할 수 있어요. CPC 광고, CPA 광고, CPI 광고, CPV 광고. CPC는요, 클릭당 광고예요. 클릭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광고를 말하고, CPA는 상담 신청이나 회원가입 등의 액션이 취해졌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광고입니다. CPI는 이건 페이스북의 광고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퍼뜨려서 수익을 얻을 때 필요한 광고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치당에 수익이 발생하는 광고. 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달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비디오, 영상을 시청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광고. 이런 광고들이 페이스북으로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광고들이에요. 이거 이제 수익형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제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CPC나 CPV는 1일당 수익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클릭 유도를 제대로 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CPC나 CPV이고요. CPA나 CPI의 경우는 1일당 수익은 매우 큰 편이지만 광고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부감을 없애고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콘텐츠와 방법을 강구하게 되겠죠. 자체 영업을 통해서도 포스팅 홍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냐? 바로 심리를 이용하는 컨텐츠예요. 첫 번째, 대충 이런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댓글에 부자라고 적고 좋아요를 누르면 올해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자, 그거 진짠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좋아요나 댓글을 작성한 친구들에게 그 글이 퍼지고 공유가 되겠죠.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바로 이런 심리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재밌는 어떤 컨텐츠는요, 자기만 보지 않아요. 만약 되게 왜 해외 토픽 같은 거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이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공유를 해서 내 타임라인에 올리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 되는 컨텐츠라고 한다면 친구와 팔로워라고 의미를 잡아도 될 거예요. 약간의 어떤 경외심이 드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심리 마케팅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뭐 강화도에 큰 산불이 났는데 거기 어떤 치킨 업체가 뭐 치킨 업체였나? 닭갈비 업체였나? 뭐 닭갈비 재료들을 다 보내줬다면서요? 그래서 뭐 닭갈비 뭐 거기 업체를 뭐 혼내주자라고 하면서 닭갈비를 거기서 계속 주문을 해서 닭갈비가 동이 났다고? 예, 그것도 일종의 홍보잖아요. 그죠? 서방관들한테 기억하시는구나.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돈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이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슈에 열광해요. 그래서 연예계 이슈. 혹시 연예인 엑스파일 같은 거 받아보시면 돌려보지 않으셨어요? 해봤을걸? 내 선에서 끊어져 안 좋아.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끊어지면 이쪽은 이제 전파력이 이제 없는 거고 다른 분들은 막 공유를 해요. 끊어져. 좋은 거는 모르지만 자꾸 퍼뜨리면 그러잖아. 그쵸, 막 퍼뜨려요. 사람들 막 가십거리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되게 좋은 어떤 주제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돈이 되는 컨텐츠라는 건 여기 페이스북은 친구와 팔로워가 즉 돈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 내 마케팅에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수익형 블로거예요. 또는 제휴 마케팅을 해요.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템핑이라는 곳부터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보면은 요런 데가 있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도 휴대폰으로 하시네? 아, 저건 캠핑인데? 네, 템핑. 자, 여기가 광고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클릭당 광고, 재생형 광고, 설치형 광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벌써 오늘 소문 끝났네요. 단가 52원짜리.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020년 종로 유학원 해외 유학 박람회 사전 신청 시작이라는데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트위터에다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이거 뭐지? 하고 눌러서 5초간만 버티면 클릭 플러스 5라는 거 5초간을 버티면 내가 105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클릭 플러스 5만 있는 게 아니라 클릭만 해서도 단가가 정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런 거 얘도 벌써 오늘 소문 끝났네요. 210원이었으면 괜찮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추가 금액 없는 풀 광대 축소 해가지고 떠 있는 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홍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이나 아까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해요. 블로그에도 홍보할 수 있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를 가지고 그 사람이 클릭해서 들어갔다. 그거까지만 되면 나는 210원씩을 버는 거예요. 저 광고 대박이었는데 내가 먼저 볼 걸 그랬어요. 아, 아깝다. 좀. 저게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저 한 80원짜리 광고들을 그렇게 올렸을 때도요. 제가 이전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마케팅 과정 하기 전에 제가 테스트를 먼저 해봤을 때 한 2주간을 놓고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살짝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그냥 소극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벌었던 돈이 4만 얼마. 근데 그건 되게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4만 원은 제가 인출해서 정말 썼고 페북에 가입을 해서 그 주소 복사해서 내 블로그나 페북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걸 누를 수 있게끔 해야죠. 이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 기사도 보면 어그로를 끌잖아요. 이거 한번 궁금한데 하고 눌러볼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궁금한데 눌러봤는데 이게 뭐야 하고 사람들이 나가는 시간은 한 5초 안에 나가기도 하지만 거의 5초는 넘게 걸려요. 그러면은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씩. 그게 만약에 SNS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눌러봤다고 쳐봐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선전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모든 게시글을 그럴 때는 전체 보기로 얘 같은 경우는 소문내기 때 꼭 넣어야 되는 게 광대축소였대요. 그럼 광대축소만 들어가게 해가지고 어떤 글을 적고 그 글에 요 주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놓으면 이 주소도 숨길 수 있어요. 우리 블로그 같은 경우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 안에 링크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미지를 눌러서 보는 순간 내가 돈을 200 얼마를 받을 수도 있고 예, 괜찮죠. 200 얼마였으면 정말 확 땡기는데 그럼 우리 바로 들어가서 얘는 98원, 얘는 15원. 15원짜리는 너무 싸고 막 100원 이상, 한 80원 이상씩만 돼도 괜찮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단가 높은 거 말고. 그랬을 때, 아까 2주라고 했을 때 언제 테스트를 했냐면, 보통 저는 퇴근할 때, 시간대가 그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한 건데도 그만큼을 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SNS를 많이 눌러보고 활용하는 시간대에 제가 이거를 광고를 태웠다면, 마케팅을 했다면 더 많이 벌었겠죠. 자, 어쨌든 그런 광고. 이건 이제 재생형 광고. 혹시 무료 어플 같은 거 많이 받아보셨다면 이런 재생형 광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막 이런 거 재생되기도 하죠. 그럼 재생을 보면은 단가 30원 나가는 거. 자, 설치형. 이런 어플들이 있어요. 스텝업 요런 거 어때요? 요런 거 괜찮지 않아요? 앱테크 하는 대학생의 대세다.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해가지고 왜 우리 만보기 어플 같은 거 많이 설치를 해서 쓰시고 거기에서도 돈을 받잖아요. 캐시 슬라이드가 대표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그죠? 예, 그때 사람들이 받아 설치하면은 링크 타고 받아와서 설치를 하면은 나는 그때 1368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4,900 얼마. 한 게임 포커 클래식? 포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뿌리면 괜찮긴 하겠네요. 저 4,000 얼마짜리 괜찮긴 한데 비용 비싸다.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설치하고 상당 결제가 일어났을 때 5,670원인 거고 보통 그냥 설치하고 회원가입만 가능한 거 요런 게 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 중에 이제 내가 홍보해서 진짜로 올리게 되면은 괜찮죠. 요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채팅 앱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어디다 뿌리면 좋으냐면 한 20대, 30대 왜 오픈 채팅방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활동을 해요. 활동하다가 지인이 이런 거 알려줬는데 이번에 커플 됐다더라? 한번 설치해서 한번 해봐요 하면서 이거 주소 줘봐요. 광고 같아요? 홍보예요. 그죠? 눌러서 궁금한 사람들 거기서 또 누른다? 설치해본다? 그럼 나는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네, 돈 버는 수단입니다. 자, 참여형 광고, 리뷰형 광고, 구매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참여하면은 금액 받는 참여형 광고인데 이런 건 일종의 CPA 광고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눌러서 누른 걸로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눌러서 이제 내가 어떤 왜 박람회 신청할 때 보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랑 이런 거 적어서 신청하기 누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32,5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만 퍼뜨리면 괜찮죠. 그런 거 작업해가지고 그 단톡방 같은데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URL 찾아 들어와서 그 신청까지만 하면 돈을 버니까. 여기서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를 활용해서 소문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어느 분이 하도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광고를 그냥 여기 걸 그냥 긁어다가 넣었더니 어떤 분이 한 분 눌러주신 거예요. 요거는. 자, 초보 가이드 있고요. 포인트 랭킹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얼마나 볼까? 우와 어마어마하다. 네, 이렇게를 보세요. 뭐 일간이니까 월간은 이거고 연간으로는 이 정도 벌었대네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만 이제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앱도 만들어요. 그 앱에다가 무료 앱 같은 거 보면 광고 들어있잖아요. 그 광고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 거기서 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 같은 거에 또 연동시켜 주시면 거기서 더 돈을 벌어요. 왜 이런 것도 있죠. 게임하다 보면 광고를 보면은 뭐 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서 광고가 그 시간 동안 봐야지 포인트를 주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도 가끔 뜨잖아요. 왜 무료 진단 뭐. 그 뭐 끌 때 보면은 뭐가 뜨죠. 근데 난 그거를 끌려고 하다 보니까 누를 때가 많아. 광고 돈 벌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듣고. 24시간 응. 막 틀어주거든요. 유튜브. 아, 네. 그러면 3-4시간짜리 한번 틀 때마다 5초 광고 음. 꼭 봐야 되는데 5초 보고 3시간 틀어주는 게 낫지. 그쵸.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거고, 그죠? 자,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요. 버는 사람들은요. 참 잘 벌죠? 자, 여기는 내가 광고를 이렇게 퍼가지고 오는 노름만 하느냐? 아니요. 광고 의뢰도 돼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머천트의 입장에서, 광고주의 입장에서 이 템핑에다가 광고를 의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템핑에 있는 저 제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퍼뜨려 주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광고주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광고 의뢰를 해서 올리게 되고 얼마리 그 충전금을 넣어놔요. 그럼 그 충전금에서 저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클릭을 했다든지 뭔가의 성과가 있을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죠. 그런 게 바로 템핑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천트의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 의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줬을 때 잘 퍼뜨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야,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바뀐 게 우리 세대 때는 광고 신문이나 라디오. 아유 요즘은 그 광고가 잘 안 먹혀요. TV 그런 거. 자, 제휴 마케팅 한 가지 또 링크 프라이스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휴 마케팅인데요. 이 제휴 마케팅의 머천트는 광고주예요. 자, 어떤 광고주들이 있나 볼까요? 대표 머천트를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위메프, 티몬, 옥션, 뭐 하이마트 다 아시는 데들 아니에요? 프랑 미스예요. 있어요. 아, 링크 프라이스. 여기에서 머천트는 광고주고요. 어필리에이트가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기 업체를 내가 홍보를 해주면 돼요. 물론 홍보 같지 않게 홍보를 해야겠죠. 저 업체를 이용해 보니까 좋더라 이런 식의 그런 거를 해서 링크를 연결하고 그 사람이 이제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게 된다면 뭔가 어떤 그런 성과가 일어났을 때 돈을 받는 게 링크 프라이스의 제휴 마케팅 형식이다. 제휴 마케팅 형식들은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 하나 더 소개해 드려 볼까요? 저긴 안 적어 놓긴 했는데 혹시 쿠팡 아세요? 좀 잘하죠. 잘 알죠. 공공마다 다 있는데 쿠팡 잘하는 네, 쿠팡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쿠팡 파트너스나 가서 해갖고 돈 볼까? 그러셔도 돼요. 네이버, 지메일, 헷갈렸어. 근데 요 최근에는 좀 쿠팡차가 안 보여. 한때는 진짜 막 골목마다 쿠팡차만. 근데 최근에 좀 안 보이다.
이거지. 자, 여기서는요, 요렇게 해요. 내가 상품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를 검색하면 마스크가 많이 나와요. 그쵸? 이 검색 결과를 가지고 여기 있는 상품의 링크를 생성해서 그거를 블로그에다 홍보하면서 맨 밑에 이제 링크로 넘어가게끔 해서 거기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구매의 3%를 내가 돈을 받아요. 이거 무조건 3%예요? 3%. 어떤 상품이요? 왜? 그러니까 비싼 상품 팔면 더 좋죠. 그 전자기기, 네, 그런 거 하면 더 좋죠. 자동차. 근데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상품 링크가 있고 간편 링크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쿠팡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여기서 찾아요. 예를 들어 쿠팡에서 마스크를 찾을 때 저 마스크만 선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찾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검색 나온 요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는다면 나왔잖아요. 이거를 URL 복사해서 블로그로 선전하든지 아니면 요게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URL이잖아요. 이거를 보시면 지식인에도 사람들 꽤나 많이 얘기한다. 한바탕은 자식인이라고 적을 뻔했네. 네, 지식인 아시죠? 네, 지식 그냥 마스크라고 치자. 마스크. 마스크라고 했을 때 지식인에 가보면요. 지식인에다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달아놨네. 그쵸? 그래서 마스크를 한 번 쓰고 교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이 사람도 이 쿠팡 파트너스 쓴 거죠. 그쵸? 그래서 마스크 빨아서도 되냐니까는 이 사람 되게 성의 없이 달았네. 비싸지 않은 거 사서 쓰세요. 이러면 안 되지. 예,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성의 없이 달았다. 렌즈에 돌린다. 응? 렌즈에 돌린다. 전자렌즈에 돌린대요. 아이, 그 소용없대요. 무조건 재사용 뭔가를 해가지고 할 때는 필터링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적는 거예요. 네, 이게 효과가 뉴스에서 없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필터링 다 깨져서 뭐 에탄올을 뿌리는 것도 소용이 없고 정전기 돌리는 것도 소용이 없고 드라이를 해도 소용이 없다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개인 마스크를 싼 거를 사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쿠팡에 보면은 되게 좋은 마스크들 많이 파니까 요거 링크 따라가시면은 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저 쿠팡 파트너스 로고 저기 뜨는 게 싫으면 아예 그냥 마스크 사러 가기라고 해서 적고 거기다 링크를 걸면 되잖아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가 쫙 뜨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글 자체가 광고 같진 않았었기 때문에 홍보로 생각을 할 거고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롱패딩 추천이라든지 뭐 추천하는 그런 글들에 그런 답글을 적을 수도 있고 이거 자체를 내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이버나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 중에 한 아이디로 내가 질문을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아. 그죠?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게 좋더라. 답변을 달면은 그 질문을 보러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들어와서 또 구매를 하기도 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얼마를 또 버는 거니까 요런 거를 하시기도 하죠. 또 요 링크에 보면은 다이내믹 배너라고 해서 요런 거는 이제 배너를 생성하는 건데 내가 배너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배너 타입은 뭐 나는 카테고리 베스트가 뜨게 할 거고 데이터는 여성 패션의 데이터가 뜨게 할 거야. 그럼 그 배너 패션의 베스트 상품들이 이렇게 뜨고요. 그냥 이런 걸 배너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 띄우는 거예요. 그런 배너를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배너. 이것도 쿠팡 카테고리 딱 고르면 오늘의 쿠팡 특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미리 보기가 뜨고요. 가끔 보면 이런 걸 이제 위젯으로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정보성 블로그를 해놓으면서 옆에 이제 위젯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거기를 눌러서 들어가서 유입돼서 사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 같은 느낌이 나니까 여길 눌러서 굳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또 이걸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교회 사이트에다가 이거를 링크를 연결을 해놓고 나중에 쿠팡 가서 들어가실 때는 교회에서 그 링크를 눌러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버시겠다고. 몰라요. 그건 알아서 아이디어대로 하세요. 네,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들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 위젯도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위젯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내 사이트 어느 귀퉁이에다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쿠팡에서 그냥 검색해서 쿠팡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물건 사는 게 비싼 걸 사면은 비싼 것에 대한 수수료 3%를 내가 받을 거고, 싼 걸 사면 싼 것에 대한 3%를 받을 거니까 나쁘진 않죠.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트너스를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버십니다. 실제 버시는 분들은 꽤 벌어요. 그냥 믿어야 본전이니까. 아니, 내가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시간밖에 없겠다. 저거 만드고 뭐 하는 시간. 이게 이제 DBDBDB라는 사이트입니다. 이름 자체가 되게 재밌죠? 예, 별게 다 있어요. 포스팅해서 알바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저번에 누가 물어본 것 같아요. 포스팅하면 알바비 받는 거? 예, 그거 여기서 가능해요. 예, 어떤 거 뭐 얼마 알바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당 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 모든 있고요. 거를 저런 거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혹시 잘생기시거나 이쁘게 생기신 분 저거 보려고. 외모 알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후기들 남겨져 있잖아요. 그 후기가 그 사람들이 써서 남긴 게 아니라 알바로 이렇게, 네, 예를 들어 이런 제품을 쓰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찍으세요. 네, 그러고서 올리면 돼요. 저런 거 앱 있어. 무조건 예쁘게 나오는 거. 네, 무조건 이쁘게 나오는 앱이 있죠. 그것도 활용해서 하면 돼요. 자,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사건 났죠. 그죠? 실제하고. 사건이 납니다. 프로필하고. 자, 이거는 1초 알바. 이건 좋아요만 눌러주면 되는 알바. 그 대신 돈은 많이 안 되겠죠? 자, 나기자 알바. 인터넷 기사 믿을 만한 거 안 돼요. 내가 쓸 수 있어요. 네, 거기서 광고 실적이 들어오는 거고. CPA, CPS 알바. 네, 머천트 홍보해주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제 누가 눌러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거나 하면은 내가 돈을 버는 알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내가 진짜 상담도 받았더니. 하셨어요. 그쵸? 응. 그분, 실제로 가기도 예,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거가 바로 그런 알바예요. 이러는 거를 만약에 하실 거면요, 뭔가를 그냥 공짜로 주거나 뭔가를 그냥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든지 뭔가 혜택이 주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선정을 해요. 머천트 거를 선정을 하고 그거를 그럴싸하게 잘 블로그라든지 적어요. 그럼 그걸 읽고 상담 신청 누르고 그 사람이 이제 상담 신청을 눌러서 어쨌든 정보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만 원, 뭐 2만 원, 뭐 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돈을 받는 알바가 CPA 알바. 저게 상담이 만약에 잘 성립이 됐다.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담 신청 눌러서 들어갔으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이끌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좀 잘 적으시는 분들은 저런 것도 또 돈을 버는 방법이죠. 수익형 블로그 하시는 분들 저런 거 되게 많이 써요. 에드픽. 자, 네, 에드픽에서 노래 두 곡이 끝나기 전에 김밥 한 줄 정도 겉들이 번대요. 네, 그렇답니다. 자, 얘네도 이런 광고들을 해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보여드리려면 요런 건데, 로그인을 하려면 이메일 주소가 내가 뭘로 넣었더라? 이거 맞나?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에드픽을 한번 이제 궁금하니까 들어가 보는 정도잖아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보면 안 쓰다 보면 저도 잊어버려요. 찾아보고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템핑하고 비슷하게 클릭해서 얻는 돈 또는 이제 재생형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곳이 에드픽이라 보시면 돼요. 리더스 CPA 여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블로그 말씀드릴 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익금 랭킹들 보시면 이분들 진짜 돈 많이 벌죠. 이분들이 진짜 고수인데, 그죠? 리더스 CPA?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이거는 주로 뭐예요? 리더 뭐였더라? CPA가 뭐야? CPA가 그 액션 광고예요. 액정?
아,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 진짜. 예, 매번 이거 해놨다가 기억을 해요. 언젠 또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알겠지 이랬는데 언젠 또 까먹고.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요. 그런 머천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천트들이 있는 어떤 광고를 골라서 내가 홍보를 하고 거기서 상담 신청이 일어났을 때 그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버는 건데요. 한 건당 보통 한 2, 3만 원, 비싼 건 한 4, 5만 원 정도 해요. 어떻게 했을 때도 수익이 돼요? 회원 가입하거나 아니, 이런 그러니까 상담 신청이란 버튼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 결혼 박람회다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름 적고 뭐 본인 어떤 간단한 뭐 연락처 적고 그다음 상담 신청 있잖아요. 그 버튼 눌렀을 때 그때 이제 나한테 돈이 그래서 들어와요. 아파트 분양할 때 네. 아줌마들 그 행주 주고 네. 그 전화번호 저거 되게 싸게 하는 거네. 그렇죠. 한 사람 얻어가 행주 한두 개 주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홍보하실 때 페이스북들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아까 쉬는 시간 따로 안 들었는데 저희 3시에 끝나야 되는 거라 페이스북 페이지 조금만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대신에 제가 50분에 딱 끝내도록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을 하나 땡갔다. 그쵸? 자, 말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하다가 지나가 버렸네요. 자,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비즈니스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정밀 타겟팅을 통한 광고 집행은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통해서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개인 계정과는 달리 컨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앞서서 언급했었던 정밀 타겟팅 광고가 가능한 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페이스북의 페이지는요.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을 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누르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칸이 이렇게 2개가 나올 거예요.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 커뮤니티 또는 공인. 여기서는 우리는 비즈니스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면 여기서 동의하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페이지 이름은 바꿀 수는 있는데 관련된 이름으로밖에 못 바꿔요. 실질적으로 못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페이지는 무제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페이지 이름을 한번 가볍게 지어보죠. 예를 들어서 자, 카테고리는 다른 카테고리 넣어도 돼요. 근데 얘가 제일 편할 거예요. 개인 블로그로 그냥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동의하고 계속 하시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이름이 뭐라고 적어요? 본인이 적는 거예요, 그거는. 적을 게 없는데. 뭐라고 지으실래요? 이 이름들이 다 제가 그냥 지었던 이름들이거든요. 한 분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삼성전자라고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느냐? 테스트 해본 게 이거예요. 삼성전자. 있어요. 돼요. 그죠? 네. 카테고리는 그냥 개인 블로그로 하세요. 나머지는 카테고리 적으실 게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 페이지 많죠. 예, 더 만들 수 있어요. 무제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예, 지금 만약에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해서 꾸밀 수 있어요. 좀 전에 만든 건 이거. 자, 프로필 사진 추가하세요. 지금은 건너뛰기 하고요. 커버 사진 추가하세요. 건너뛰기 하세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기본 페이지 틀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냥 개인 블로그 하세요. 개인 적으면 나와요. 동의하고 계속이에요? 네. 이거 뭐야? 프로필 사진.
네, 건너뛰기. 커버 사진 올려주는 지금은 건너뛰세요. 자, 그러면 만들어졌나요? 그러면 이번에 63페이지를 펴주세요. 요거는 이제 페이지 만드는 절차 나와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65페이지구나. 6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64페이지에는 중간 정도 위치의 내용을 잠깐 읽을게요. 비즈니스 또는 장소 이름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 이름을 뜻하며 상호와 일치시킬 것을 추천한다. 아까처럼 이니스프리처럼 상호랑 일치시켜도 되지만 그렇지 않게 지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65페이지 페이지의 프로필은 개인 계정과는 달리 상호나 제품명, 캐릭터를 통해서 정확히 소비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주로 로고나 상호를 디자인해서 업로드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안 적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다르게 짓게 되고 이쪽에 있는 프로필 또한 본인 사진을 넣지 않아요. 보통 여기 있는 프로필은 어떤 로고, 우리 회사의 어떤 상호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업로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66페이지 일단 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추가하고 버튼 추가를 설정해서 문의나 연락이 오도록 해야 될 텐데 버튼 추가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게 행동 유도 버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버튼을 표시하고 싶으세요?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상품 구매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어플을 만드는 회사라면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 유도 버튼을 내가 연결하고 싶은 걸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연락하기에 문의하기 하셔서 본인 그냥 전화번호나 그런 걸로 연결해보죠. 이거 웹사이트 링크였네. 그럼 연락하기에 지금 전화로 할게요. 그럼 전화번호는 뭐 누구나 지금 다 있으시잖아요. 국가는 대 적으시면 대한민국 떠요. 파리해서 여기다가 뭐 010 이렇게 적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지금 전화 버튼으로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난 이렇게 전화번호 노출이 싫어 이러신 분은 블로그로 연결시켜도 될 거 아니에요. 웹사이트로 바로 가게 해서. 그래서 그거는 한번 행동유도 버튼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오프라인 매장이라 그러면 예약이나 전화 등을 선택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는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추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페이지를 9분 만에 설명하기는 사실은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야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지금 아까 계정 때문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은요. 페이스북에 개인 계정을 새로 만들고 아마 페이지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비밀번호를 찾거나 두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연결까지 하시고 나서는 이쪽에 있는 이 부분과 커버 추가 여기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커버는 사이즈를 말씀드릴게요. 개인 계정하고 조금 달라요. 사이즈가. 페이지 커버 사진은요. 820에 315로 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작해서 넣으시면 되고 프로필 이미지는 뭐 정사각형 이미지면 될 거니까 그렇게 제작하시면 되겠죠? 저번에는 이 커버 사진을 저희가 이거 포토스케이프 요걸로 작업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미리 캠퍼스 아시니까 미리 캠퍼스로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커버 사진하고 페이지 커버 사진 요거 넣는 것까지만 미리 캠퍼스 한 번 더 복습할 겸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후 부분서부터 진행을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제대로 세팅하시는 방법 그리고 제대로 홍보하시는 방법 그리고 광고하시는 거 요런 것들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마 유튜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 요런 것들이
다음 주 수업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유튜브에 활동을 하시려면 구글 아이디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구글 아이디 로그인 못 하셔가지고 헤매신 분 있으셨어. 그쵸? 자, 만들어 오세요. 그게 숙제가 되겠고, 구글 아이디는 네, 구글 아이디 있으셔야 돼요. 여러 개 만들고 뭐 그쵸, 여러 개 만들어도 되죠. 어쨌든 있으신 분은 된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나중에 올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중에 이제 유튜브를 들어갈 텐데 동영상을 좀 찍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동영상은 어떻게 찍냐면 세로 말고 가로예요. 가로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긴 영상을 편집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영상의 사이즈, 그러니까 길이 정도는 한 30초에서 1분? 예, 뭐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찍으세요. 예, 뭐 운동 가실 때 찍으시면 되지. 저 같은 경우 뭐 다육이 그냥 이렇게 찍으면 30초 동안 하나씩 천천히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영상 찍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한 세 개 정도 찍는 걸로 하죠. 그렇게를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거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가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 유튜브 할 때 이제 처음에 그 채널을 만들 때 세팅하는 게 좀 빨리 끝나면은 아마 영상 올리기를 다음 주에 조금씩 진행을 해볼 거고, 그게 아니면 다다음 주에는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좀 찍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신 분은 커버랑 여기 계정 사진 요거 넣는데 어차피 한 6분 남았으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은 설명은 맞춰 놓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빨리 해 두실 수 있으신 분은 여기다가 커버랑 여기 이제 로고 사진 하나씩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 넣으셨다면 다음 주에 저와 같이 넣는 걸로 하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를 설명을 했고요.